안녕하세요. 자, 통칭해 볼게요. 자, 통칭으로 외국인의 범죄로부터 한국을 구하자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외국에서도 인정되느냐? 인정 범위가 제일 중요해요. 학술 판례 검토 관련해서. 자, 그다음에 그 범위, 한계, 구제 방법, 역시 구제 방법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서설 볼게요. 통칭이란 고도의 형식성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 개서 사법심사에서 제외된다라는 걸 언급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목차 외국의 경우입니다. 다른 나라도 다 하고 있다더라 정도로 간단히 봐주시면 돼요. 이건 뭐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든 계속해서 요 얘기 해주고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도 다 통칭을 인정하고 있다. 자, 다음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판례 검토를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먼저 문제 소재. 자, 통칭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은 개념 자체가 사법심사를 하지 말라는 건데, 자, 사법심사가 다 인정되는 거, 좀 법치주의상 다 인정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통칭을 인정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학설, 뭐 부정설, 그다음에 긍정설인데 긍정설은 자제설하고 내재적 한계설 나눠주 보시면 돼요. 근데 부정설 봐주시면 되죠. 실질적 법치주의, 재판정국권, 행정소송, 개괄주의 논거 언급해 주시면 되고요. 자, 긍정설입니다. 먼저 권력분리수설, 내재적 한계설이라고도 얘기하죠. 권력분리 원칙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다음 자제설은 할 수는 있지만 대상이 되는 거 맞아. 할 수는 있지만 자제하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판례 볼게요. 자, 관련된 판례 엄청 많지만 간단하게 몇 개만 언급하면 되는 부분이죠. 먼저 대법원 판례.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 따라서 그에 대해서 당부당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우리가 할 수 없다. 통칭이 긍정설의 입장이죠. 하지만 비상계엄의 선포 자체가 범죄 행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심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전두환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 행위 이런 경우가 내란죄 아닌지 심사를 했고요. 자, 긴급조치 통칭인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심판할 수 있다라 해서 긴급조치가 유연이라고도 결정을 했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헌법재판소. 자,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통칭이가 맞다. 하지만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심판을 쭉 하다가 갑자기 이라크 파병 사건에서는 우리가 심판하지 않겠다. 자, 국회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우리가 존중하겠다라고 해서 자제설의 입장을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검토. 자, 현실적으로 통칭이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너무 많이 인정하면은 법치주의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 다음으로 범위입니다. 범위. 통칭의 인정 범위. 자, 먼저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1번 국회의 행위예요. 국회의 행위.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정 범위는 국회의원이 징계받자 대통령이 급하게 외면하였다. 대통령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 그럼 공천 줄게. 뭐 이렇게 해놓고 국회의원이 막상 무모한 짓을 했다가 징계받게 생기니까 대통령이 내가 언제 시켰어? 갑자기 급하게 외면하겠다로 보시면 돼요. 국회의 행위, 그 다음에 국회 관련해서는 이 징계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고, 자, 대통령이 하는 행위들 중에서 급할 때 하는 거, 국가 긴급권, 그 밖에 외교에 관한 행위라든지 면은 사면, 외교에 관한 행위 사면 이런 걸 봐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국회 행위죠. 헌법에서부터 규정하고 있죠. 자격심사, 징계, 제명처분. 제명처분이 징계 중에 제일 센 거예요. 자격심사, 징계,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출할 수 없다고 해서 사법심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의 행위, 국가긴급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든지 또 외교에 관한 행위, 사면권의 행사 등 언급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한계, 통칭의 한계죠. 자, 법치주의 원칙상 통칭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되고 그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통칭일지라도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칭이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나온 거 맞느냐, 위배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정도 본다는 것. 즉 근거해야 되고 위배되지 않는다면, 명백하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심사를 자제한다든지 더 이상 판단하는 건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느냐, 명백히 그걸 위배했느냐, 이 정도는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권리구제입니다. 1번 행정쟁송이죠. 자,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게 통칭이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안 된다. 역시 행정소송도 안 된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다음, 자, 국가배상 책임입니다. 자, 위법한 통칭으로 인해 사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가 견해가 대립했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긴급조치였어요. 긴급조치. 자, 종래 대법원은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자,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령했다. 자, 이것 때문에 손해를 입은 국민들이 있고 대통령도 공무원이니까 국가가 배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지 불법행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고, 자, 긴급조치에 근거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자, 이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했다. 이들도 공무원이니까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니 긴급조치가 법인데 법대로 수사하고 법대로 재판한 사람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또 역시 국가배상을 안 했던 게 옛날 판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바뀌었죠. 최근 긴급조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1년의 국가자격은 자, 대통령의 발령 그리고 그걸 적용 집행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행위 다 묶어서 봅니다. 자, 그 1년의 국가자격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미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 즉 위법한 것이죠. 위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국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거. 판례가 바뀌었죠. 예전에는 국가배상 책임 인정 안 하다가 이제는 인정해준다는 거. 자, 검토입니다. 자, 생각컨대 위법한 국가작용을 통치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면책시킨 것은 자, 이거는 뭐 기본권인 국가배상 정권 침해, 정의에도 반하죠. 따라서 바뀐 판례처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손실보상입니다. 자, 위법한 통치행위로 인해 국민에게 특별한 희생이 가해지는 경우 이때 손실보상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 자, 견해가 대립하긴 합니다만은 견해는 뭐 이런 견해 저런 견해 다 있으니까 견해가 대립할 수는 있겠지만 자, 위법한 걸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손실보상은 적법한 경우에 돈을 달라 이게 손실보상이고 위법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 그죠? 그래서 위법한 통치행위를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본다.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적법해야 하면 되는데 위법한 걸 적법한 것으로 이렇게 봐주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손실보상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특별히 부당하진 않죠. 바뀐 판례에 의하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손실보상 대신 국가배상으로 해결하면 되겠죠. 자, 헌법소원입니다. 자,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언급해주면 되죠.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제외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거. 자, 결론. 현실적으로 통치행위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인정은 사법부에 의하여만 이루어져야 되고 극히 신중하게 인정해져야지 함부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